네, 독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여전히 아르헨티나 살타에 있습니다.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도 거의 많이 나았는데 문제는 또 다른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드디어 이제 얼마 만이죠? 한 1년 2개월 만에 금리가 변동이 됐죠. 와, 50bp나 내렸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그 B컷을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약간 시장이 알딸딸하다가 두 번째 날은 이제 3%확 뛰었죠. 오늘은 뭐 보합 정도 뭐 이런 수준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 저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기 때문에 7월에도 당연히 25bp를 내렸어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50bp는 내려야 된다. 늘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얘기했고, 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기준금리를 5.5%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더 무너지기 전에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25bp 내릴 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금리를 인하를 하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많이 내리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50bp를 내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월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을 잘했다 생각하고 진짜 미국 경제를 위해서 큰 결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닉 티미러스 기자를 통해서 약간 여론전 비슷하게 그 약간 환기를 시켰죠, 시장에다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해서 제 생각에는 와, 예전에 앨런 그리스펀처럼 약간 마에스트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굉장히 여론을 잘 움직였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충격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이번에는 진짜 역대급으로 파월이 일을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파월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 아무튼간 이제 팩트를 하나씩 봅시다. 50bp를 내렸잖아요. 역대급으로 내린 거예요. 역사상 뭐 몇 번 안 돼, 5번도 안 되는 완전 B컷인데, 그렇게까지 세게 내린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죠. 지금 미국 경제 구성원들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까지 하는 것들을 봄부터 만들어서 영상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야말로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이번에 기자회견 보니까 그 8월에 나온 그 실업률 충격 있었잖아요. 8월 5일인가 뭐 그때 나온 거. 그게 먼저 나왔으면은 금리를 그때 먼저 내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뭐 여론이라든가 그 월가라든가 증권가에서는 이게 허리케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파월은 그렇게 안 본 거죠. 저도 그렇게 안 봤죠. 이거는 심각한 거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허리케인 효과가 아닌 게 증명도 됐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50bp를 확 내리게 된 겁니다. 아무튼간에 파월이 상당히 이제 디테일이 강해졌어요. 일단 아래층, 그 미국 경제에서의 아래층, 아랫단을 구하기에 이제 뛰어든 것도 그렇고, 하반기부터 이제 돌아오는 상호형 부동산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빠르게 잡기 위해서도 50bp를 선제적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게 타이밍이 좀 늦긴 늦었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튼 본격적으로 나서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정말 연준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잡힐 것인가,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연준의 실패도 지금까지 역사상 볼 때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당장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7.2%나 뛰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금리를 이제 빅컷이 아니라 그때 뭐였죠? 자이언트 스텝이었나? 확 올렸잖아요. 75bp였나?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이 한 50bp 예상을 막판에 이제 닉 티미나우스 기자 덕분에 이제 67%까지 확률을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예상을 했어요. 약간 바램 섞인 예상이죠. 페드와치로. 근데 막상 50bp가 나오니까 빅스도 좀 튀고, 그날 당일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상대로 내려도 시장이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게 바로 이제 이번 경우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막 비아냥 거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과거에도 많았었고. 아무튼 본론 돌아오면, 이제 8월에 나온 실업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아니다, 일시적이다, 허리케인이다 얘기했는데, 파월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파월도 과거에 그 실업률들이 조정 확정치가 되면서 확 바스러지면서 쭉 떨어진 거 보면서 80만 개나 또 일자리가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정말 크리티컬하다 생각해요. 확 줄어드는구나. 지금 나온 고용률, 실업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확정치, 조정치 나오면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고용이 가장 중요한데 고용은 곧 소비잖아요. 미국이 소비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똥줄 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어디까지 갈지가 이제 화두가 됐어요. 파월 자체는 경제가 이제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단 지금 현재 진행형, 현재와 과거의 진행형인 거고, 왜냐면 GDP라는 거는 과거의 지표니까. 그런데 이 경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잡아야 되는데 실업률을 과연 금리를 인하를 해서 잡을 수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직장, 일자리가 더 안전해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제 생각에는 금리를 올려서 잡은 게 아니고 물가가 오를 만큼 올라서 더 이상 오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못 오른 것도 있고 또 공급망 붕괴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것도 끝난 지가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 상황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 거지. 금리를 뭐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막 이게 된 거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연준 무역령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아무튼 2년 동안 그렇게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금리 발표 나오기 전날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25bp든 50bp든 우리 인생에서도 그게 크게 중요한 건가? 어차피 중립금리로 가는 건데 속도라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 뭐 시장의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 며칠짜리 그런 그 정도일 뿐이지 이게 우리 은퇴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그렇게 일배할 것인가? 그걸 또 관전평이라는 막 그런 표현을 섞어가면서 막 언론이 막 흥행을 시켜가지고 조회수를 유도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매수 매도 버튼을 움직일 것인가? 이거는 진짜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가 뭐 경마장도 아니고 복권장도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들 물량만 털리는 거고 인생에서 정말 하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슈인데 그거 가지고 정말 호사가 될 만한 돈을 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나스닥 3% 정도 올라가는 날 와 악플 한 4개 정도 받았거든요. 뭐 4개면 많은 것도 아닌데 뭐 틀렸네 마네 뭐 이런 얘기부터 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되게 자학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3%좀 올라갔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다수의 투자자들이 포모에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세에 따라서 마음이 막 되게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금리 50bp 떨어뜨리고 나서 3%가 날아가니까 얼마나 포모가 오겠어요. 일부 지수는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래서 딱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답답해하는 거죠. 완전 포모야 포모. 남들은 돈을 버는데 나는 못 벌고 있다는 막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 채널은 구루들을 좀 배워가는 그런 구도자의 심리로 이렇게 가는 그런 채널인데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은 구루들은 지금 열심히 만들어 놓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구루들은 올라갈 때마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50bp 이나 이후부터 3% 뛰었으니까 다시 이걸 주식을 사고 있을까? 현금을 줄이고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투자자인지. 멘탈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월가라든가 증권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지수 몇 프로 상승폭 놓쳤다고 해서 막 실패한 투자자가 돼서 머리를 짓뜯고 내가 왜 이 채널을 보고 있고 내가 왜 구루들의 책을 보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증시가 올라도 돈을 못 벌고 빠져도 돈을 못 벌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깨먹고 실패한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멘탈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이클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다 잡는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법빛의 영역이지 뭐 그렇죠? 구루들의 영역이지. 그걸 다 놓쳤다고 해서 또 막 패배자 심리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주식을 할 필요가 없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돈 깨지는 걸 왜 합니까? 그냥 맛있게 사 먹고 그냥 여행 다니지. 결국에는 멘탈이야 멘탈. 멘탈인 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사는 거는 되게 쉽다 요즘에는. 왜냐면 좋은 주식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주식 사서 그걸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이상한 주식 어디 소형주 막 마이너한 주식 막 급등주 사서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알려져 있는 주식, 미국 주식을 얘기할 거죠. 한국 주식이 아닌데 절대 한국 주식 하지 마세요. 미국 주식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멘탈. 이 멘탈이라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를 키우는데 상당히 많은 수업료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에서 깨져가면서 멘탈이 강해지거든요. 물론 이것도 강해진 사람들 얘기지, 깨먹고 그냥 유리 멘탈 돼가지고 그냥 시장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은 깨먹으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적어도 시장에서 몇 억씩은 깨먹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수업료로. 몇 천 이런 거는 그냥 사람들이 뭐랄까 그렇게 큰 충격을 안 받는 것 같고, 한 몇 억대는 돼줘야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뭔가 충격을 받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공부를 좀 더 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진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고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제 주변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증권사 직원도 있고 동기도 있고 건너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결단을 하게 되는 건 몇 억 단위인 것 같아요. 생각에는 몇 천은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아무런 인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현금을 들고 폭락해서 사는 전략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략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분들은, 자산이 안 되는 분들은 빨리 이거를 어떻게든 튀겨서 몇 배로 만들어서 막 일단은 뭐 몇 억씩 빨리 올라가고 싶은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급한 게 있거든요. 근데 급한 마음이 갖고 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또 급하게 이게 자산이 탁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급할수록 더 체하고 늦어지고 깨먹고 막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채널은 정말 마이너한 채널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투자 방법, 이런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채널은 은퇴하신 분들이라든가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좀 느긋한 분들, 시간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제 채널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 하나고, 그래서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성장도 잘 없고, 그리고 이 채널은 광고 같은 것도 없어요. 뭐 저 하루에 이메일로 한 4-5개씩 받거든요. 그 광고 같은 거 제의 받고, 뭐 아정당 이런 것도 들어오고, 뭐 블록체인 이런 데서도 들어오고, 뭐 협업 이런 거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진짜 그런 거 하는 거 맞습니까? 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 하는 적도 없고, 그냥 시장 보다가 시장 분위기 봐서 할 말 있으면 영상 하나 두 개 올리고, 이 정도의 수준의 그런 채널이지, 막 갑자기 막 네카차 몰고 와서 막 오늘 이거는 뭡니다 막 하고 막 칠판으로 막 써가면서 설명하고 막, 그게 맞긴 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막 무슨 어디다가 뭐 커리큘럼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강의하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구독자 늘고 유튜브로 돈 많이 벌고 이러면 좋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식도 좀 느긋하게 하는 거고, 은퇴자들이시면 이제 벌어놓은 돈도 좀 쌓아두고 보시고, 좀 흐뭇하게 이렇게 여유도 좀 가져보시고, 그러다 이제 때 되면은 이제 투입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전략이고요. 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 스트레스도 적고. 남들, 우리나라가 레버리지 민족이잖아요. 레버리지 튀어가지고 막 따라가고 막 깨지고 막 엎어지고 난장판이지만, 좀 약간 신의 경지에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좀 여유롭게 주식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3% 뛰는 날 엄청난 그런 악플들을 보면서 진짜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